성장 과정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건 하나는 성장 과정은요,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쓰는 곳이 아닙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쓰셔도 되지만 반드시 써야 되는 곳은 아닙니다. 오히려 최근의 대학 생활 중에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과 직무와 연결되는 경험이 있다면 대학 생활의 내용을 성장 과정에다 쓰셔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어쩌면 더 좋을 수 있다는 것들을 저는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언제였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성장 과정에 이런 내용을 많이 써보시면 어떨까요? 3가지만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직무를 선택한 계기 또는 여러분 중에 만약에 은행원이 되고 싶으면 은행은 금융권이잖아요. 금융산업에 종사하고 싶은 이유, 관심을 갖게 된 계기, 본인의 흥미와 적성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성장 과정에다 쓰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공을 했는데 학교에서 전공한 내용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과 매우 관련이 높다면 전공을 선택한 이유를 쓰셔도 됩니다. 또는 비전공자의 경우에는 내가 전공 안 했기 때문에 어떤 경험을 우연치 않게 했는데 그걸 통해서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쓰셔도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는 회사의 인재상과 관련된 내용을 쓰시면 좋습니다. 단, 인재상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회사의 인재상과 관련된 것 중에 나도 경험한 내용이 있으면 그 인재상의 키워드와 나의 경험을 연결해서 쓰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부모님의 이야기를 쓰시는 건 좋은데요. 이때 부모님한테 어떤 교육을 받았는데 그 교육을 통해서 배운 점이 무엇이고 그 배운 점이 일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잘 한번 연결해서 쓰시면 좋다는 거죠. 이 또한 제가 사례를 한번 준비해 갖고 왔는데 사례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함께 볼까요? 자, 이쪽 사례에 이제 준비된 게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물리에 관심이 많아서 과학의 날 행사에 참여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우드락과 모터를 이용해서 자동차를 제작하는 대회가 있었고 거기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그 이후에 물리의 기본을 배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자동차의 구동을 가능하게 했던 원리와 기계의 전반적인 이론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기계공학이라는 전공을 선택했습니다. 입학 후에는 전공 공부를 하면서 재료 역학과 기계 요소 설계 과목에서 부품 설계 프로그램을 배웠고 이것이 가장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교수님의 연구활동에 참여하여 최적화 용접 프로그램, 원자력 발전소 컨트롤러 박스 등의 설계와 연구를 돕고 있습니다. 기구개발부서로 입사하게 되면 저의 강점을 살려서 합리적인 설계를 구상하여 구현할 수 있는 엔지니어로서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했습니다. 자, 이분 보실까요? 이분이 성장 과정을 쓰셨는데 성장 과정의 주요 내용이 뭡니까? 네, 본인이요. 아주 어려서부터 물리라는 것에 관심이 있었대요. 그 물리가 관심이 있어서 자동차도 만드는 대회도 나가고 하다 보니까 대회 나가니까 자꾸 상을 받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이 기계 자체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자동차 자체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그래서 대학에 기계공학을 전공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었습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여러분 성장 과정에 여러분이 직무를 선택하게 된 계기를 쓰시게 되면 훨씬 더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전공의 지식뿐만 아니라 일에 대한 관심과 적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더불어서요, 전공 과목의 정확한 이름을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재료 역학, 기계 요소 설계 이러한 전공의 정확한 이름을 설명하시다 보니까 이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갖는 내용과 활동들이 전문화되어 있구나라는 이야기들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자, 이 사례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기계 설계 부서에서 본인이 엔지니어로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여태까지 일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기계 설계 분야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를 꼭 집어서 연결하고 나가죠. 이러한 마지막에 본인의 어떤 기여점이나 회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포인트가 작성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소재를 한번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회사의 인재상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쵸? 그러면 사례 보기 전에 한번 얘기해 볼까요?
회사의 인재상으로 가장 많이 이렇게 접하시는 키워드가 어떤 게 있으세요? 도전, 또요? 창의, 문제 해결 능력, 목표의식 이런 거 많이 접하시죠. 예. 우선 인재상의 어떤 키워드를 딱 접하시고 나서는요. 그 다음에 뭘 하시냐면 그런 인재상에 나오는 키워드 중에 여러분께서 실제로 목표의식과 관련해서 경험했던 내용이 있나? 내가 도전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경험했던 내용이 있나를 한번 쭉 본인의 경험 리스트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경험이 일치하는 게 있다면 그 경험, 내가 만약 도전이면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도 도전적인 인재인데 여러분이 실제로 도전했던 사례를 설명을 하면서 이처럼 저는 매사 도전하는 모습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게 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살린 제가 하나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된 사례 함께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대학 시절 ROTC에 지원하였습니다. 체력 시험에서 1.5km 오래 달리기 종목이 있었는데 합격 기준은 6분 30초 이내로 통과해야 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기록은 8분대였습니다. 그래서 1.5km 6분 이내에 주파라는 매우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목표를 세우니 그 목표에 대한 도전의식이 커졌습니다. 힘들어도 내가 세운 목표는 달성해야겠다라는 의지를 되새기게 됐습니다. 그 결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체력 수준을 극복하고 1.5km를 5분 50초에 주파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1등으로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목표 달성이라는 자신만의 성취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입사 후에도 막연하게 최선을 다하는 신입사원이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1년 이내에 선임에게 배운 업무 노하우를 매뉴얼화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한 사례입니다. 자, 여러분, 이분의 사례를 보니까 아마 이분이 지원하는 회사의 인재상이 어떤 거였던 것 같으세요? 뭘 강조했던 것 같죠? 네, 목표의식이 투철한 사람을 우리 회사는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실제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운동했던, 군에서 운동했던 이야기를 쓰셨고요. 더 중요한 건 뭐죠? 그런 내가 열심히 운동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시면 하단 부분에 내가 실제로 신입사원이 됐을 때 그냥 열심히 할게요가 아니라 1년 이내에 선임한테 배운 부분을 업무의 매뉴얼로 만들겠습니다라는 목표를 갖고 일하겠다라고 한다면 이왕 직원을 뽑는 거면 훨씬 구체적이고 목표 있는 직원을 뽑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다는 거죠.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여러분. 자, 두 번째, 인재상과 연결하는 사례를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성장 과정에 썼으면 좋겠다라고 요청드렸던 세 번째 소재, 부모님의 교육을 통해 배운 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사례를 한번 보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기초를 세워가며 제 할 일을 확실히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씨를 배우던 무렵 한 칸이 4등분된 8칸 노트에 글씨 연습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렵기에 오래 집중하지 못하고 요령을 피우고 제멋대로 글씨를 썼습니다. 그럴 때면 어머니께서 공책을 찢으면서 그날 해야 할 양을 처음부터 다시 채우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일화처럼 어머니께서는 항상 정도만 걸으라고 교육하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어떤 일에 요령을 피우지 않고 꾸준하게 진행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험 실습 과목의 경우 잘 정립된 이론과 꾸준한 관찰이 필요한 과목입니다. 성격 덕분에 실험 실습 과목에서 좋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기초를 단단히 다짐으로써 어려움이 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근성을 길러주었습니다. 배를 설계하는 업무는 특성상 장기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어린 시절을 형성된 저의 근성을 발휘해서 장기 프로젝트지만 완성도 높은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작성했습니다. 자, 여러분, 부모님한테 이분이 뭔가를 배웠죠. 부모님의 교육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 배운 점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근성을 배웠습니다. 어떤 거냐? 꾸준하게 노력하는, 한자리에 앉아서 꾸준하게 노력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죠. 결국은 그 근성이라는 본인의 태도가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실험 실습이라는 과목을 공부할 때도 매우 많이 도움이 되었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배라고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설계를 해야 되는 배 설계하는 업무에 본인이 그 근성이 중요한 역량으로, 좋은 역량으로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역시나 사례의 하단 부분을 보시면 이 하단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장기 프로젝트지만 완성도 있게, 왜냐? 근성 있고 집중력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완성도 높은 제품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자기소개서의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성장과정이라는 항목, 그 항목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이 좋은지 요것들을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사례도 함께 봤었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강의에서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소재를 가지고 썼던 사례도 보셨습니다. 실제로요, 제가 여러분한테 굳이 어떤 게 좋아요? 이렇게 묻지 않아도 여러분 아마 아실걸요? 아, 어떻게 써야, 나도 인사 담당자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써야 좀 더 보고 싶은 서류가 되겠다. 그래도 면접 때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분명한 건 좀 초반에 설명드렸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장 과정의 내용은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요, 여러분하고 이 시간에 강의했던 성장 과정 항목의 주요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익숙하게 썼던 성장 과정의 내용 무엇이 있었습니까? 어떤 거 있었죠? 네, 우리는 막연하게 성장의 과정을 쓰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환경에서 자라났는지를 더 많이 쓴다고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더 많이 쓰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당연히 그 안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경험이 빠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경험을 그대로 초등학교 때는 뭐 했고요, 중학교 때는 뭐 했고요, 고등학교 때 뭐 했고요, 대학교 때 뭐 했고요. 이렇게 쓰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썼던 성장 과정에는 일남 이녀, 삼남 일녀, 그렇죠? 엄격하신 어머니, 엄격하신 아버지, 자상하신 어머니, 가족의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 집의 가훈은 뭐죠? 뭐 거짓말을 하지 말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훈을 소개하면서 본인의 어떤 생활 신조라든지 자세를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런 패턴이 분명히 중요하게 역할을 했던 시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벌써 10년 전, 20년 전의 이야기라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실은 취업을 하셨다가 다시 다른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시고 싶으신 경력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성장과정 어떻게 쓰지? 예전에 배웠던 대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어린 시절 얘기를 쭉 연대기적으로 시간 순서대로 쓰시면 요즘의 트렌드에는 너무 안 맞게 돼요. 그렇게 쓰시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쓰시기를 제가 권하냐? 오늘 설명드렸던 3가지의 성장 과정의 소재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직무를 하시고자 하는 이유, 여러분이 이 업종에서 일을 하시고자 하는 이유, 그렇게 이 직무와 업종을 선택하게 됐던 이유와 발단, 계기를 많이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공이라면 예를 들어 전공을 선택했던 이유들, 뭐 내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이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됐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내가 영업을 하는데 발판이 됐다, 이런 계기들을 많이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회사의 인재상이, 그러니까 꼭 여러분이 가고 싶어하는 회사의 인재상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시고 인재상과 나의 경험을 연결해서 한번 작성해 보시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인재상과 경험을 작성해 봅니다. 세 번째로는 부모님의 이야기는 쓰면 안 됩니다라는 건 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의 이야기, 부모님한테 교육받은 거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한테 교육받은 그 자체만을 쓰시지 말고 부모님한테 교육을 받아서 결국은 본인이 무엇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배운 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배운 점이 근성이고 배운 점이 신뢰입니다. 그리고 배운 점이 예의범절입니다. 이러한 부모님의 교육을 통해서 배운 점을 잘 살리시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내가 일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신다면, 연결해서 설명하신다면 더 효과적인 자기소개서의 성장 과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성장 과정은 인성을 보는 것이다. 성장 과정은 그 사람의 어떤 그 가정사의 배경을 보는 것이다. 따뜻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것들이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따뜻한 이야기도 좋고 인성도 좋습니다만 잊으시면 안 되는 키워드. 모든 자소서의 항목은 이것은 성장 과정을 포함해서 직무와 연결되지 않는 내용의 어떤 사례나 본인의 그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인사 담당자의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본인이 성장 과정에서 말씀하고 싶었던 역량이 지원하는 직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잘 수행하는데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강조하신다면 아마 누구보다 좋은 이야기, 좋은 스토리, 탄탄한 스토리를 가진 성장 과정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성장 과정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